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도 찾아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버튼 먼저 눌러주시면 더 좋은 컨텐츠로 보답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궁금한 점이나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꼭 남겨주세요. 이제 미국 박사님한테로 안내하겠습니다. 저는 로버트 존슨입니다. MIT에서 컴퓨터 공학 박사학위를 받고 테슬라에서 5년간 AI 개발팀장을 지냈어요. 지금은 스탠포드 대학 인공지능 연구소에서 차세대 반도체 아키텍처를 연구하고 있습니다. 2025년 7월 28일 오전 9시 30분. 저는 스탠포드 연구실에서 평생 잊을 수 없는 뉴스를 접했어요. 테슬라가 삼성전자와 165억 달러, 하나로 22조 7,647억 원 규모의 반도체 계약을 체결했다는 소식이었죠. 이 금액이 얼마나 큰지 아시나요? 한국 정부 예산의 4%에 해당하는 규모예요. 솔직히 처음엔 오보라고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테슬라에서 일할 때 이런 대규모 계약이 얼마나 까다로운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거든요. 특히 일론 머스크는 공급업체 선정에서 악명 높을 정도로 까다로운 사람이에요. 그런데 더 충격적인 건 이게 끝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애플이 삼성과 폴더블 디스플레이 독점 공급 계약을 맺었다는 소식이 확인됐거든요. 세계 시가총액 1위 애플과 전기차 혁신의 아이콘 테슬라가 동시에 한국의 삼성을 선택한 거예요. 실리콘밸리에서 30년간 일하면서 이런 일은 처음 봤습니다. 애플과 테슬라는 공급업체 다변화를 생명처럼 여기는 회사들이에요. 한 업체에 의존하는 걸 극도로 경계하죠. 그런데 삼성에게만은 예외를 둔 거예요.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더 놀라운 건 계약 규모였어요. 테슬라 계약만 해도 삼성전자 2024년 전체 매출의 7.6%에 해당해요. 여기에 애플 계약까지 합치면 삼성의 반도체 사업이 완전히 달라질 수밖에 없어요. 글로벌 IT 업계에서는 이미 삼성이 없으면 자율주행차도 차세대 아이폰도 없다고 말하고 있거든요. 제가 이 이야기를 시작하려면 2023년으로 돌아가야 해요. 당시 테슬라 AI 개발팀은 사실상 막다른 골목에 몰려 있었거든요. 완전 자율주행을 위한 차세대 AI6 칩 개발이 임계점에 와 있었는데 이 칩을 만들어줄 파운드리를 찾지 못하고 있었어요. AI6는 단순한 자율주행 칩이 아니었습니다. 초당 3,600조 번의 연산을 처리할 수 있는 괴물 같은 칩이었어요. 테슬라의 완전 자율주행부터 옵티머스 휴머노이드 로봇, 데이터 센터 AI 훈련까지 모든 걸 처리해야 했거든요. 문제는 이런 복잡한 요구사항을 만족시킬 수 있는 파운드리가 전 세계에 몇 곳 없다는 거였어요. 첫 번째 선택지는 TSMC였어요. 하지만 24개월 생산 대기 상황이었고 무엇보다 테슬라만의 특수한 요구사항을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일본 파운드리들은 기술 수준이 부족했고 중국은 미중 무역 분쟁 때문에 아예 고려 대상이 아니었죠. 그때 머스크가 직접 나섰어요. 2023년 5월 17일 캘리포니아 실리콘밸리에 있는 삼성전자 북미 반도체 연구소를 방문한 거예요. 저도 그 자리에 있었는데 머스크의 표정이 평소와 달랐어요. 농담 한마디 없이 진지하기만 했거든요. 이재용 회장과의 첫 만남에서 머스크는 이렇게 말했어요. 테슬라의 미래가 이 칩에 달려 있다고. 로보택시 사업, 옵티머스 로봇, 심지어 스페이스X의 우주통신까지. 모든 게 AI6 칩의 성공 여부에 달려 있다고 했어요. 그 순간 회의실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어요. 더 절박한 건 시간이었어요. 경쟁사들이 이미 차세대 자율주행 기술을 선보이고 있었거든요. 테슬라가 뒤처지면 자율주행 시장에서의 우위를 잃을 수도 있는 상황이었어요. 머스크에게는 시간이 곧 돈이었고 곧 테슬라의 생존이었던 거죠. 그 회의에서 정말 극적인 순간이 있었어요. 삼성 측에서 테슬라에게 파격적인 제안을 한 거예요. 다른 파운드리들이 기존 공정과 표준 조건만 제시할 때 삼성은 완전히 다른 접근을 했어요. 첫째, 테슬라가 제조 공정에 직접 참여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고 했어요. 이건 파운드리 업계에서는 거의 전례가 없는 일이거든요. 보통은 기밀 유지 때문에 고객사가 공장에 발을 들여놓는 것도 제한적인데 삼성은 머스크가 직접 생산 라인을 감독할 수 있다고 했어요.
둘째, AI6 칩의 특수한 요구사항에 맞춰 맞춤형 2나노 공정을 개발하겠다고 제안했어요. 기존 공정을 그대로 쓰는 게 아니라 테슬라의 AI 칩에 최적화된 새로운 공정을 만들겠다는 거였어요. 이건 수조 원의 추가 투자가 필요한 일이었는데도 말이죠. 셋째, 생산 수율 보장이었어요. 삼성은 60%에서 70%의 수율을 보장하겠다고 했어요. 2나노급 최첨단 공정에서 이 정도 수율은 정말 대단한 거예요. TSMC도 초기에는 30%대 수율로 시작했거든요. 머스크의 표정이 바뀌는 게 보였어요. 평소 회의적이던 모습에서 점점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거든요. 그리고 마지막에 삼성 측에서 결정타를 날렸어요. 텍사스 테일러 공장에서 생산하겠다고 한 거예요. 머스크는 그 자리에서 이렇게 말했어요. 삼성이 우리를 진짜 파트너로 대해준다고. 단순히 주문받아 만드는 관계가 아니라 함께 혁신을 만들어가는 파트너라고 말이죠. 테일러 공장이 자신의 집에서 가깝다는 점도 언급했어요. 직접 가서 진행 상황을 확인할 수 있다고요. 그 순간 저는 이 계약이 성사될 거라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머스크가 삼성에게서 다른 파운드리들과는 완전히 다른 무언가를 본 거거든요. 제 동료 캐서린 스미스는 애플에서 20년간 공급망 전략을 담당했던 베테랑이에요. 그녀가 들려준 애플 내부 이야기는 정말 충격적이었어요. 2024년 12월 애플 쿠퍼티노 본사 7층 회의실에서 역사적인 회의가 열렸다고 해요. 주제는 폴더블 아이폰 프로젝트였죠. 팀 쿡 CEO부터 크레이그 페더리기 소프트웨어 담당 수석 부사장까지 핵심 경영진이 모두 참석했어요. 문제는 이거였어요. 애플이 2026년 말 첫 폴더블 아이폰을 출시하려면 20만 번 접어도 고장나지 않는 초내 구성 폴더블 디스플레이가 필요했거든요. 그런데 이런 기술을 가진 회사가 전 세계에 삼성뿐이었어요. 애플의 공급망 다변화 정책은 스티브 잡스 시절부터 내려온 30년 철칙입니다. 절대 한 공급업체에 의존하지 않는다는 거였어요. 아이폰 부품만 해도 200여 개 업체에서 공급받고 있거든요. 그런데 폴더블만큼은 예외를 인정할 수밖에 없었어요. 캐서린이 말하길 애플 엔지니어들이 삼성의 폴더블 기술을 분석했을 때 입을 다물지 못했다고 해요. 2019년부터 갤럭시 폴드를 양산하면서 쌓은 6년간의 기술 노하우가 압도적이었거든요. 특히 UTG 글라스 기술과 힌지 메커니즘은 경쟁사가 따라올 수 없는 수준이었어요. 가장 놀라운 건 삼성의 생산 수율이었어요. 폴더블 디스플레이 양산에서 95%라는 믿기 어려운 수율을 기록하고 있었거든요. 이는 일반 OLED 수율과 거의 동일한 수준이에요. 다른 업체들이 50%도 안 되는 수율로 고전하고 있을 때 말이죠. 결국 애플은 2025년 3월 삼성 디스플레이와 여러 해 독점 공급 계약을 체결했어요. 애플이 독점 계약을 허용한 건 아이폰 역사상 처음 있는 일이었어요. 삼성 디스플레이는 아예 애플 전용 A3 폴더블 OLED 라인까지 구축했거든요. 연간 600만 대에서 800만 대 생산 능력의 전용 라인이에요. 캐서린은 이렇게 말했어요. 애플이 30년 원칙을 포기할 만큼 삼성의 기술이 독보적이었다고. 그리고 이게 시작에 불과하다고 했어요. 2026년 폴더블 아이폰이 성공하면 아이패드와 맥북까지 폴더블로 확장할 계획이라고 했거든요. 제가 실리콘밸리에서 20년간 반도체 애널리스트로 일하면서 가장 많이 받은 질문이 있어요. 애플이나 테슬라처럼 돈 많은 회사들이 왜 반도체를 직접 만들지 않느냐는 거예요. 답을 듣고 나면 모두들 입을 다물지 못해요. 먼저 돈 문제부터 말씀드릴게요. 최첨단 2나노 반도체 공장 하나를 짓는데 25조 원에서 30조 원이 들어요. 이건 건물만의 얘기고 여기에 ASML의 EUV, 장비 같은 핵심 설비를 들여놓으려면 추가로 10조 원이 더 필요해요. 애플 연간 순이익이 100조 원 정도인데 공장 하나에 40조 원을 쏟아붓는다는 건 정말 무모한 일이에요. 시간은 더 큰 문제예요. 인텔이 파운드리 사업에 뛰어든 게 2013년인데 아직도 TSMC나 삼성 수준에 못 미치고 있어요. 12년을 투자했는데도 말이죠. 반도체 제조는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거든요. 수십 년간 축적해야 하는 노하우가 있어요. 가장 중요한 건 수율이에요. 2나노 공정에서 70% 이상의 수율을 내려면
정말 미친 수준의 기술력이 필요해요. 온도, 습도, 미세한 진동까지 모든 게 완벽해야 해요. 삼성과 TSMC가 이런 수율을 내는데 20년 이상 걸렸거든요. 더 무서운 건 실패의 대가예요. 2022년 삼성 화성 공장에서 정전 사고가 났을 때 하루 만에 500억 원어치 웨이퍼가 다 망가졌어요. 하루에 500억 원이에요. 이런 리스크를 감당할 수 있는 회사가 몇 개나 될까요? 그래서 팹리스와 파운드리로 분화된 거예요. 애플과 테슬라는 설계의 천재들이에요. 칩 아키텍처를 설계하고 최적화하는 데는 정말 뛰어나죠. 하지만 제조는 완전히 다른 영역이에요. 삼성과 TSMC 같은 회사들이 40년 이상 축적해온 제조 노하우를 따라잡기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해요. 삼성이 이번에 테슬라와 애플을 동시에 확보할 수 있었던 것도 이런 진입 장벽 때문입니다. 전 세계에서 2나노급 첨단 공정을 안정적으로 양산할 수 있는 회사는 TSMC와 삼성뿐이거든요. 그래서 선택의 여지가 없었던 거예요. 테슬라 계약에서 가장 흥미로운 부분은 생산 장소였어요. 대부분 생산이 미국 텍사스주 테일러에 있는 삼성 공장에서 이루어질 예정이거든요. 이게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는 걸 아시나요? 사실 이 공장은 그동안 삼성의 큰 골칫거리였어요. 2021년 5월 건설을 시작해서 170억 달러를 투자했는데 대형 고객을 확보하지 못해서 가동률이 20%도 안 됐거든요. 심지어 2024년 10월에는 ASML 장비 납품을 연기할 정도로 어려움을 겪고 있었어요. 업계에서는 삼성의 텍사스 진출이 실패작이라는 평가가 많았어요. 하지만 이재용 회장은 다른 그림을 그리고 있었던 것 같아요. 미래의 지정학적 변화를 내다본 거죠. 트럼프 2기가 시작되면서 상황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미국 우선주의가 더욱 강화되고 중국뿐만 아니라 한국산 제품에도 15%에서 25% 관세가 부과될 가능성이 높아졌거든요. 이런 상황에서 미국 현지 생산은 필수가 된 거예요. 한국에는 직접적인 현금 유입이 제한적일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간접 효과는 엄청나요. 부품과 소재, 장비의 상당 부분은 여전히 한국에서 공급될 예정이고 무엇보다 삼성 전체 실적이 개선되면서 브랜드 가치와 주가가 상승하고 있어요. 실제로 이번 계약 발표 후 삼성전자 주가는 11개월 만에 7만 원을 돌파했어요. 시가총액이 하루에 20조 원 늘어난 거예요. 이는 국내 투자자들에게 엄청난 수익을 안겨줬고 소비와 투자 확대 효과로 이어지고 있어요. 미국 내 생산이 가져다주는 또 다른 혜택은 고객사들과의 관계 강화예요. 머스크가 직접 공장을 감독하겠다고 할 정도로 만족하고 있거든요. 이런 밀착 협력은 한국에서는 불가능한 일이에요. 2024년 11월 트럼프가 재선되면서 글로벌 공급망에 큰 변화가 예고됐어요. 트럼프는 선거 기간 중 중국산 제품의 60%, 기타 국가 제품에도 10%에서 20%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공약했거든요. 한국도 예외가 아니었어요. 2025년 1월 취임 직후 트럼프는 한국산 반도체와 디스플레이에 15%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발표했어요. 삼성전자 같은 회사들에게는 청천벽력 같은 소식이었죠. 하지만 삼성은 이미 준비가 돼 있었어요. 이재용 회장이 2021년부터 추진해온 미국 현지 생산 전략이 빛을 발한 거죠. 텍사스 테일러 공장이 본격 가동되면 관세 문제를 완전히 우회할 수 있거든요. 저는 2023년 이재용 회장과 바이든 대통령이 만나는 자리를 지켜봤어요. 그때 이재용 회장이 미국 투자 의지를 강하게 표명했는데 단순한 외교 멘트가 아니라 진짜 실행 계획이 있다는 걸 느꼈어요. 실제로 삼성은 텍사스 공장에만 170억 달러를 투자했어요. 이 정도 규모의 투자는 웬만한 각오로는 할 수 없는 일이거든요. 하지만 결과적으로 이 투자가 테슬라와 애플 계약을 이끌어낸 결정적 요인이 됐어요. 미국 정부도 삼성의 투자를 환영했어요. 텍사스 주정부는 삼성에게 20년간 18억 달러의 세제 혜택을 제공하기로 했고, 연방정부도 CHIPS법에 따라 65억 달러의 보조금을 지원하기로 했거든요. 이런 전략적 결정들이 결국 삼성을 트럼프 2기 무역 정책의 최대 수혜자로 만들어준 것 같아요. 관세 폭탄을 피하면서 오히려 더 큰 기회를 잡은 거죠. 저는 이재용 회장을 직접 만나본 적이 있어요.
2023년 4월 실리콘밸리 방문 때였는데 정말 인상적이었어요. 단순한 기업 총수가 아니라 진짜 기술을 이해하는 엔지니어 같았거든요. 그날 삼성전자 북미 반도체 연구소에서 머스크와의 첫 만남이 이루어졌어요. 2시간 동안 진행된 미팅에서 이재용 회장은 자율주행 반도체의 기술적 디테일까지 완벽하게 꿰뚫고 있더라고요. 머스크도 그 부분에서 깊은 인상을 받은 것 같았어요. 가장 놀라웠던 건 이재용 회장의 미래 예측 능력이었어요. 2021년 파운드리 사업이 적자를 기록하고 있을 때도 170억 달러 텍사스 공장 건설을 밀어붙였거든요. 당시에는 많은 사람들이 무모한 투자라고 비판했어요. 하지만 이재용 회장은 3년 후에 지정학적 변화를 내다보고 있었던 거예요. 미중 무역 분쟁이 심화되고 트럼프가 재집권하면서 공급망 현지화가 필수가 될 거라는 걸 예측한 거죠. 위기 상황에서의 과감한 의사결정도 인상적이었어요. 2022년 파운드리 사업이 5조 원 적자를 기록했을 때도 투자를 멈추지 않았거든요. 오히려 시스템 반도체 비전 2030을 발표하면서 2030년까지 133조 원을 투자하겠다고 선언했어요. 글로벌 빅테크 CEO들과의 네트워킹 능력도 뛰어났어요. 머스크뿐만 아니라 팀 쿡, 선다르 피차이, 사티아, 나델라 같은 CEO들과 지속적으로 소통하면서 신뢰관계를 구축했거든요. 테슬라 계약 발표 당일 머스크가 SNS에 올린 글을 보면 이재용 회장에 대한 신뢰가 느껴져요. 단순한 거래 관계가 아니라 진정한 기술 파트너로 인정하고 있다는 게 보이거든요. 삼성은 기술로 말한다는 말이 있는데 이재용 회장의 리더십이 그걸 가능하게 만든 것 같아요. 테슬라와 애플 동시 계약이라는 전례 없는 성과도 이런 리더십의 결과물이었던 거죠. 이번 계약들이 한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해보면 정말 흥미로워요. 단기적으로는 직접적인 세수나 고용 효과가 제한적일 수 있지만 중장기적으로는 엄청난 변화를 가져올 거예요. 먼저 주가 효과부터 말씀드릴게요. 테슬라 계약 발표 후 삼성전자 주가가 하루에 6.8% 급등했어요. 시가총액이 20조 원 늘어난 거죠. 이는 개인 투자자들에게 직접적인 수익을 안겨줬고 소비 심리 개선으로 이어지고 있어요. 더 중요한 건 한국 반도체 생태계 전반에 미치는 효과예요. 삼성이 테슬라와 애플을 동시에 확보했다는 것 자체가 한국 기술력의 우수성을 전 세계에 입증한 거거든요. 이는 다른 한국 반도체 기업들에게도 기회가 될 거예요. SK하이닉스는 이미 HBM 메모리 시장에서 독보적 지위를 확보하고 있고 LG 디스플레이도 애플과 폴더블 디스플레이 협상을 진행 중이에요. 삼성의 성공이 한국 전체 디스플레이와 반도체 산업에 긍정적 파급 효과를 주고 있는 거죠. 무엇보다 TSMC 독점 구조에 균열이 생겼다는 점이 중요해요. 그동안 파운드리 시장은 TSMC가 67%를 차지하며 사실상 독점하고 있었거든요. 하지만 이번 계약으로 삼성이 다시 경쟁력을 인정받게 됐어요. 글로벌 파운드리 시장 규모가 연간 120조 원인데 삼성이 점유율을 현재 8%에서 15%까지 늘릴 수 있다면 연간 10조 원 이상의 추가 매출이 가능해요. 이는 한국 전체 수출에도 큰 도움이 될 거예요. 한국 반도체의 글로벌 위상도 크게 강화될 거예요. 메모리 강국에서 시스템 반도체 강국으로 도약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한 거죠. 특히 AI 시대에는 맞춤형 칩 수요가 폭증할 텐데 삼성이 그 시장을 선점할 수 있게 됐어요. 테슬라와 애플 계약을 발판으로 다른 빅테크 기업들도 삼성을 찾을 가능성이 높아요. 이미 구글,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삼성과 접촉하고 있다는 소식이 들려오고 있거든요. 구글의 경우 TPU 차세대 AI 칩 생산을 놓고 삼성과 협의 중이라는 얘기가 나와요. 현재 TSMC에서 생산하고 있지만 공급망 다변화 차원에서 삼성을 검토하고 있다고 해요. 아마존도 그라비톤 프로세서의 차세대 버전을 삼성에서 생산할 가능성을 타진하고 있어요. 가장 흥미로운 건 마이크로소프트예요. 사티아 나델라 CEO가 직접 이재용 회장과 면담을 가졌다는 소식이 있었거든요. 엑스박스의 차세대 게임 칩부터 애저 클라우드용 AI 칩까지 논의했다고 해요. 번스타인 리포트에 따르면 이번 테슬라 계약만으로도 삼성, 파운드리의 연간 매출이 최대 25억 달러까지 증가할 수 있다고 해요.
하지만 머스크가 말한 대로 실제 생산량이 계약 금액의 몇 배가 될 수도 있어요. 테슬라의 로봇과 로보택시 사업이 본격화되면 AI 칩 수요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거거든요. 현재 테슬라는 연간 180만 대 정도 자동차를 생산하는데 로보택시가 상용화되면 수천만 대 규모로 늘어날 수 있어요. 머스크는 2030년까지 2천만 대 규모의 로보택시 플릿을 구축하겠다고 공언했거든요. 여기에 옵티머스 휴머노이드 로봇까지 합치면 삼성이 생산해야 할 AI 칩 규모는 정말 상상을 초월할 거예요. 애플도 마찬가지예요. 2026년 폴더블 아이폰이 성공하면 아이패드와 맥북까지 폴더블로 확장될 가능성이 높아요. 애플이 연간 2억 대 이상의 기기를 생산하는데 여기에 폴더블 기술이 적용되면 삼성 디스플레이와의 계약 규모는 연간 50조 원을 넘어설 수도 있어요. 가장 흥미진진한 건 삼성이 글로벌 파운드리 1위 탈환 가능성이 보인다는 점이에요. 현재 점유율은 8% 정도지만 이런 대형 계약들이 계속 성사되면 5년 내에 TSMC의 67%를 위협할 수 있을 거라고 봐요. AI 시대가 본격화되면서 범용 AI 칩 수요가 폭증할 거예요. 테슬라의 AI 이육처럼 자율주행부터 로봇, 데이터 센터까지 모든 걸 처리할 수 있는 칩 말이에요. 삼성이 이 시장의 선두주자가 될 가능성이 높아 보여요. 2025년 8월 현재 저는 스탠포드 연구실에 앉아서 이 이야기를 정리하고 있어요. 창밖으로 보이는 실리콘밸리의 풍경이 예전과는 완전히 달라 보이거든요. 이제 이곳 사람들이 한국을 바라보는 시선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예전에는 삼성하면 갤럭시 폰이나 메모리 칩 정도로 생각했어요. 하지만 이제는 다르죠. 테슬라의 자율주행 혁명과 애플의 폴더블 혁신, 그 중심에 한국의 삼성이 있다는 걸 모든 사람이 알고 있어요. 지난주 스탠포드에서 열린 AI 세미나에서 정말 인상적인 일이 있었어요. 한 학생이 삼성의 AI 6칩에 대해 발표했는데 청중들이 박수갈채를 보내더라고요. 한국 기업의 기술에 대해 미국 학생들이 그렇게 열광하는 모습을 본 건 처음이었어요. 머스크가 최근 SNS에 올린 글도 인상적이었어요. 삼성과의 파트너십이 테슬라 역사상 가장 중요한 결정 중 하나라고 했거든요. 그리고 한국의 기술력과 혁신 정신에 깊은 존경을 표한다고 했어요. 이런 말을 머스크 입에서 듣는다는 게 정말 놀라웠어요. 애플 쪽도 마찬가지예요. 팀 쿡 CEO가 최근 인터뷰에서 삼성과의 폴더블 협력이 아이폰의 새로운 전환점이 될 거라고 말했어요. 30년간 한 회사에 의존하지 않는다는 철칙을 깬 것도 삼성의 기술력 때문이라고 인정했거든요. 이번 계약들은 단순한 비즈니스를 넘어서는 의미가 있어요. 한국 기술이 세계 산업의 심장부를 움직이는 순간이었거든요. 앞으로 우리가 타는 자율주행차에는 삼성의 AI 칩이 들어갈 거고 사용하는 폴더블 폰에는 삼성의 디스플레이가 들어갈 거예요. 심지어 일상을 도와주는 휴머노이드 로봇까지도 삼성의 기술로 작동할 거라고 확신해요. 저는 30년간 실리콘밸리에서 일하면서 수많은 기술 혁신을 지켜봤어요. 하지만 이번만큼 감동적인 순간은 없었던 것 같아요. 한국이라는 작은 나라에서 시작된 기술이 전 세계를 바꾸고 있다는 게 정말 놀랍거든요. 앞으로 10년, 아니 5년만 지나도 세상이 완전히 달라질 거예요. 자율주행차가 거리를 누비고 폴더블 기기가 일상이 되고 휴머노이드 로봇이 우리 곁에서 일할 거예요. 그리고 그 모든 혁신의 중심에 한국의 기술이 있을 거라고 확신합니다. 이것이 바로 기술로 말하는 한국의 새로운 기적이었습니다. 정말 자랑스럽고 기대되는 미래예요. 여러분, 오늘 제가 들려드린 삼성과 테슬라, 애플의 역사적인 계약 이야기 어떠셨나요? 실리콘밸리 한복판에서 지켜본 한국 기술의 위대한 순간을 여러분과 함께 나눌 수 있어서 정말 기뻤어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 꾹 눌러주시고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도 들려주세요. 앞으로도 더 흥미진진한 해외 기술 이야기들로 찾아뵐게요. 다음 영상에서도 구글과 마이크로소프트가 삼성을 놓고 벌이는 치열한 경쟁 이야기를 준비하고 있어요. 기대해 주시고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